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첫날 오후 화창한 오후입니다. 그러나 저의 실수로 여러분을 늦게 만나 뵙게 된 중국 마감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제가 또다시 오디오 사고를 저질러 버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네, 찔링님은 죄가 없으시죠.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증시 매우 뜨거운 날이었다. 네, 오늘 오전에 호재가 하나 있었고 오후에 또 하나 호재가 나왔는데요. 네. 우선 지수만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지수 0.9% 상승, 심천 2.05% 상승, 홍콩은 한국 시간 오후 5시 기준으로 항생지수 1.89% 상승, 항생테크 2.08% 상승. 네,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네, 오늘 한국 아시아 증시 중에 대만 가권이랑 일본 니케는 하락하는데 중국이랑 한국이랑 홍콩은 상승했어요. 예. 오늘 오전에 장 초반에 나온 호재는 화면을 보시면 한국 시간 10시 반에 통계국에서 8월 전국 일정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이익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공업 기업의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파란색이 총이익의 증가율. 네, 총이익의 증가율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네, 노란색은 그냥 그럭저럭 횡보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이후부터 총이익의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8% 계속 마이너스인데 드디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플러스 0.9%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이 폭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여다가 플러스 전환한 거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왜 몇 개월 만에 계속 하락하다가 이번 달에 좀 플러스 전환했냐. 현지 의견을 좀 취합해 보면 한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경제 지표는 우선 기저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 1월부터 8월까지가 마이너스 17.8%였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지표가 0.9% 플러스 나온 거는 아무래도 작년 마이너스 폭이 큰 기저 효과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이 전국 일정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중국 현지 기준 2천만 yuan, 연간 매출액이 2천만 yuan. 그러면 원화로 한 40억 원이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수많은 공업기업 중에서 연간 매출이 한 40억 원 이상인 기업만 샘플로 해서 취합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년에 그 마이너스 폭이 크다는 기저효과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 시황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PPI입니다. 파란색은 전년 동기 대비, 노란색은 전월 대비. PPI를 보시면 올 들어서 계속 마이너스였죠. 파란색 전년 동기 대비. 근데 7월 달에 마이너스 3.6%까지 내려갔다가 8월에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폭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왜 이런 약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냐. 올 들어서서 중국의 연초 회의든 3월에 전인되든 중국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각종 전통 제조업의 과당 경쟁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반과당 경쟁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부에서 철강, 태양광, 시멘트, 건설 이런 전통 공업에 대한 과당 경쟁을 완화시키는 과당 경쟁, 반과당 경쟁 정책 요 조치를 좀 엄격하게 취해서 그래서 요 PPI가 약간의 변화 조짐. 그러니까 이미 그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배추화됐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미 완전 배추밭, 늘어진 배추밭. 마치 배추를 뽑고 나서 막 이렇게 껍데기 막 늘려 있는 그 밭, 거기도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아니 시골에 안 살아봐서 모르죠. 이 배추 뜯으면 배추 껍데기가 막 밭에 널브러져 있어. 중국의 그 산업을 얘기할 때 배추화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배추는 그럼 다양한 상품에서는 아주 저렴한 존재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양도 엄청 많고 단가도 낮고 그래서 배추 한 개만 김치 담가 먹으면 우리 1인은 뭐
네. 그래서 내먹죠. 중국이 어떤 산업을 이미 장악한 상태에서 그러면 규모화도 생기고 가격도 더 떨어지고 네. 밸류체인 공급망 중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그래서 중국이 어떤 특정 제조업을 어느 정도 장악한 상태에서 박리담회 또는 가성비가 절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치솟았다. 그러면 그거를 배추화라고 네. 표현해요. 우리 저희 구독자분께서 배추화라는 영어 단어를 열심히 찾으셨는데 그거 아니고요. 제가 그냥 먹는 김치 만드는 그 배추를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추화라는 표현은 없었는데 중국이 점점 더 많은 제조업, 전통 제조업이든 첨단 제조업이든 신흥 산업이든 점점 더 많은 산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장악하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 그냥 형상적으로 기억하기 쉽게 배추화. 그래서 주식 투자 중국 현지에서는 주식 투자자나 뭐 산업 동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배추화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하고 그냥 이제는 어떤 형상적인 전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중국 여행 저기 있잖아 패키지로 가가지고 갔는데 식당에 갔더니 배추 기름에 달달 볶아가고 나오면 대접 못 받은 거네 저는. 그런 게 맨날 나오면 매일같이 그 반찬이 나오면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패키지 관광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근데 그 패키지도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아주 저렴한 패키지로 다니고 한 번은 좀 약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 요리가 나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거 아시는구나. 나는 맨날 달달 볶은 저 야채 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었는데. 그냥 배추를 기름에 볶아서 그러니까 약간 성의 없게 느낄 정도로. 그러면 그거는 허연 접시에 그냥 퍽 열어 이만큼 해가지고 주는 거. 근데 그 외에 어떤 요리가 나왔나요? 뭐 약간 괜찮은 요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녁에 가면 뭐 동파육도 주고 막 그러잖아. 그건 괜찮은 거야? 중국은 워낙 그 야채 볶음 요리가 많아서 모르겠어. 저번에 가신 거는 어떤 패키지인지. 근데 저도 그 저렴한 그거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추화가 전문 용어라는 거. 네. 그래서 과거 몇 개월에 비해서 이 전국 일정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실적의 YOY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했다라는 게 물론 아직 폭은 작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오늘 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였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해 종합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는 0% 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 요 호재 때문에 약간 상승했고 근데 오후장 들어서서 중국 증시는 홍콩 증시는 상승폭이 더 확대됐거든요. 근데 보통 중국이 어떤 중앙정부 또는 당에서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를 하는 도중에는 기사가 안 나와요. 그 회의가 끝날 무렵 또는 끝나자마자 회의에서 뭐 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국 시간 오후 2시 반인가 한 3시 전에 또 새로운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 한 10월 중하순이나 10월 말쯤에 20차 그 사종 전회가 열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냥 국경절 오늘 내일까지 개장이고 10월 1일부터 휴장. 그래서 10월 말쯤에 사종 전회가 열리겠네라고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오늘 낮에 오늘 오전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 근데 이 회의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20기 사종 전회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날짜가 확정됐다. 그러면 이 확정됐다는 거는 사종 전회에서는 15차 5개년 계획의 전체적인 그 풀버전을 심사하잖아요. 그러면 요 날짜가 확정됐다는 건 오늘 개최한 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그 15차 5개년 계획의 그 핵심 내용 가이드라인을 심사해서 어느 정도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사종 전회 그리고 요 사종 전회는 풀 네임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그래서 사중전회라고 약칭으로 해요. 4차라고 하니까 저희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중이라고 하니까 뭐 네 군데가 같이 모여서 하나? 막 이런 느낌 들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국 공산당 제20기 지금 지도부가 20기잖아요. 제20기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톱 중앙위원회로 들어간 사람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4차.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네 번째라는. 올해 들어서 네 번째가 아니라 지금 지도부가 2022년 9월부터 출범했으니까 20기 그러면 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네 번째 회의. 그럼 굉장히 중요한 회의네. 네. 그래서 보통은 5년마다 하는 게 단위잖아요. 5년마다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하면 5년에 총 5회. 근데 어떨 때는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1년에 2번 하면 그래서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전체회의는 거지. 5회에서 7회까지 해요. 그러니까 잭슨 열선은 네. 매년 8월에 네. 잭슨 홀에서 열리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5년 안에 예, 지금 이번에 4번째인 거고 네. 5년 안에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1차부터 뭐 맞아요. 많이 네. 하면 8차, 9차도 갈 수 있고 보통은 5회에서 7회까지. 5회에서 7회까지. 네. 그래서 이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종 전회가 열릴 것이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날짜도 확정. 그래서 오늘 그 중국 현지도 한국처럼 뭐 주식 투자자를 SNS에서 막 소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국경절 전에 뭔가 증시 상승 선물 보따리 선물이다. 약간 왜냐하면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최근에 나왔던 어떤 중앙 정책 회의 이후에 주식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 9월이 대표적인 해였고. 네. 그리고 사실 워낙 중국이라는 국가가 중앙의 권력과 힘이 세다 보니까 중앙에서 마음 먹고 진행을 하면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이 그 여러 신흥산업, 뭐 첨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 15차 어게인 계획대 풀 버전 나중에 나와도 대충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오후장 들어 살짝 이익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요 회의 날짜 확정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익실은 싹 나오고 오늘 이렇게 오전에 호재 하나, 오후에 호재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매수세가.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중국 증시 중에 상승 업종은 증권주랑 에너지 금속이 4%대, 그 외에 배터리, 귀금속이 3%대, 그리고 철강, 보험, 비철 금속 2% 상승. 하락 업종은 교육, 뭐 석탄, 농업, 음식료. 그리고 홍콩 증시 중 홍콩 항생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랑 항생 테크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 오늘은 샤오미가 지난주에 그 포럼이 열리고 나서 바로 또 이익실을 그래서 오늘은 샤오미가 또 하락했어요. 2%대. 오, 잘 팔린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근데 오늘은 홍콩 지수는 상승했는데 그 지수 안에 편입된 주요 종목 중에 샤오미 그리고 통신사 그리고 팝마트 요 한 7, 8개 빼고 다 상승했어요. 근데 샤오미는 오늘 조금 그렇군요. 부진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투자 심리가 그렇죠. AI에 대한 기대가 컸나 보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어서 업종별로 한 두세 개 말씀드리면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증권주인데요. 증권 업종이 4%. 근데 증권주 연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1월부터 한 8월 말까지 쭉 안정적으로 가다가 물론 상승폭은 테크주에 비할 수 없죠. 네네. 근데 9월 들어서 쭉 익실어 나오면서 계속 하향세였는데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뭐 증시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이 테크주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면 여러 잠정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증시 상승세를 고려하면 3분기에 증권사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겠지. 그래서 오늘 증권주가 이렇게 싹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증권주 중에 광발증권 10%대 상승, 10% 상한가, 화태증권 10% 상한가, 중신증권 6% 그리고 동방증권 6% 거의 이런 종목 위주로 급등했고요. 네. 이어서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중국 증시 중 배터리 업종 지수입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중 배터리 업종이 3%대 상승했는데 네. 대체로 보시면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60% 올랐네. 오늘 요 화면은 다 오전장 마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후 마감 지수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위 5개 배터리 종목이라면 1번 CATL, 2번 BYD, 3번 CALB, 4번 국한 하이테크, 5번 이브 에너지, EVE, 이브 에너지. 그러면 한 종목을 빠른 속도로 보면 CATL 심천 종목 오늘 4%대 상승. 이어서 CATL 홍콩 종목 3%대 상승. 이어서 CALB는 홍콩에만 상장되고 오늘 8% 급등했고 이어서 국헌 하이테크는 심천에만 상장되는 4% 상승. 마지막으로 이브 에너지 8%대 급등.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한국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네요. 배터리가 굉장히 오늘 한국은 뭐가 올랐나요? 한국은요? 네. 삼성전 잘 몰라요. 저 지금 고객하고 대화하느라고. 사실. 근데 오늘 지수는 올랐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고객하고 계속 만나고 헛점을 찌르셨어. 어쩜 좋아. 오늘
지난 몇 개월 동안 뭐 지난 몇 번 중국 시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 3개월 동안 CATL이랑 그 중국 배터리 관련해서 한 4-5가지 호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온 게 뭐냐면 실은 9월 24일에 나온 건데 이 호재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에 반영이 된 거죠. 9월 24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네이처라는 학술지. 네. 네이처에 뭐가 게재됐냐면 중국 청와대학교 화공학과 교수가 이끈 팀이 배터리랑 관련된 어떤 훌륭한 논문을 9월 24일에 네이처에 발표했어요. 이 논문 내용이 리튬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연구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유형의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 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는데 이 전해질은 열 유발 제자리 중합 기술 을 통해 고체 계면의 물리적 접촉 및 이온 전도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성숙한 고체 배터리 제품 개발에 중요한 기술적 참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라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요걸로 이제 그 배터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말한 거는 전해질이 열이 안 나는 전해질을 만들었다. 그래서 요걸 기술을 이용하면 전고체를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요 내용이 되겠네요. 네, 요 기술이 열 유발 제자리 중합 기술. 그래서 요게 아무래도 네이처라는 학술지가 워낙 수준급이 최고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중국 현지 그 안유대학 재료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고체 배터리는 안전성과 고에너지 밀도 면에서 전통 배터리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현재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높은 에너지 밀도 특성을 고려한 고체 배터리는 여전히 화재 위험이 존재한다. 고체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청와대 연구팀이 이룬 것은 전해질 분야에서의 새로운 진전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하나의 돌파구들이 결합되면서 고체 배터리의 전체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고체 배터리는 확실히 미래의 방향이다라고 코멘트했어요. 저는 오늘 이 코멘트 들으면서 전고체가 밀도가 높다고? 오히려 잘 몰랐던 내용들. 뭐 그럴 수 이론적으로 보면 전해질 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건 무조건 미래네요. 역시나 터지질 않을 거고. 그리고 뭐 중국 증시가 10월 1일부터 휴장이라서 뭐 내일 하루만 남았잖아요. 오늘 내일. 그래서 추석 때문에 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추석이 국경절이랑 겹쳐가지고. 그렇죠. 겹쳤죠. 근데 국경절이 훨씬 길죠? 네, 원래는 작년의 경우 추석이 9월 15, 16, 17일 그리고 또 며칠 지난 후에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쉬는데 올해는 10월 6일이 추석이죠. 그러면은 겹쳐가지고. 그러면 우리 찐닝님은 국경절에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별거 하는 게 없고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잠깐만, 집에서는 서울 집엔 가족이 없잖아, 그렇지? 중국 집이잖아. 부모님이 중국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중국 집에 가는 거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네, 귀염둥이 집으로 가네. 그죠? 근데 국경절에는 중국 연휴 중국 국내 관광지는 어디든 다 인산인해라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찐닝님 매같이 목이 빠지게 기다려서 기린 만들 거 아니면은. 목이 빠지게 그럴 정도는. 아니 지금 여기 안 계신다는 얘기잖아. 네.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8일까지 연휴인데 저는 7일까지. 7일까지. 자, 10월 1일부터 8일 7일까지는 휴방입니다. 어차피 휴장이에요. 아니 휴장이면 안 하실 거였어? 중국 증시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휴장이고요. 휴장이니까 그럼 휴장이면 안 하려고 그랬었구나. 휴장인데 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게재됐으니까 한동안은 좀 많이 토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반도체 지수 자체는 1%대밖에 안 올랐는데 그래도 좀 활발한 종목이 몇 개 있었는데요. 화면은 중국 증시중 반도체 업종 지수고 오늘 1% 상승했고 이어서 홍콩 증시중 반도체 지수도 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몇 개 핵심 종목을 보시면 SMIC 홍콩 종목은 오늘 한국 시간 오후 5시
마감 기준으로 4%대 올랐고 네. 그리고 제가 보통 시황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보통 다 오전장 마감 캡처한 네. 거예요. 그리고 SMIC 상해 과창반 종목은 한 2%대 올랐고요. 네. 네. 그리고 화홍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홍콩 상해 과창 동시 상장입니다.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은 5%대 올랐고 네. 화홍 반도체 상해 과창 종목은 3% 올랐습니다. 이어서 기가 디바이스는 팸리스 그 메모리까지 다 하는 기가 디바이스는 상해만 상장돼 있고 오늘 3%대 다음 그림이 기가 디바이스 아니죠. 기가 디바이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제가 죄송해요. 캡처 안 했네. 오늘 기가 디바이스가 3% 상승했고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핫했던 그 중국 국산 AI 칩 캠브리커는 오늘 1%대 하락했고 네. 유사한 종목인 하이건 종목도 오늘 1%대 하락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업종 지수는 1%대만 상승했는데 그중에 네. 파운드리랑 메모리, 팹리스 이런 쪽은 상승했고 네. 근데 국산 AI 칩은 조금 1%대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많이 거론된 뉴스는 그 화면에 못 지만 종목 코드가 603986 기가 디바이스라는 종목인데 매출 중에 한 70%는 메모리거든요. 근데 첨단이 아니라 한 55나노 정도 그 네. 노어 플래시 그리고 55나노 정도 요게 거의 그냥 일반 성숙 공정이죠. 네, 이게 네. 한 70%를 차지한대요. 근데 지금 전체 매출에서 한 70%가 이게 그 메모리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 이 기가 디바이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70%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첨단 쪽은 아직 국내에도 아직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인데 성숙 공정 같은 경우는 이미 전체 매출에서 해외 부분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성숙 공정은 첨단 공정이 아니고요. 네. 오래된 공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영어로 레거시 공정 뭐 이렇게 부르는 거의 거죠. 다 28나노 이상. 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심플한 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이익실은 살짝 나왔다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오전장 그 지표가 살짝 플러스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오후에 또 이제 사종 전에 날짜가 확정됐고 이제 어느 정도 네. 15차 오게는 계획의 윤곽 가이드라인이 윤곽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소폭 상승 출발 또는 보합권을 네. 상승 출발했다가 오전장에 좀 상승하고 오후장에 좀 더 상승폭이 네. 확대됐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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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샤오미는 오늘 아까 보니까 2%대 좀 하락 중인데 샤오미는 조금 약간 애매한 느낌이다. 네. 저번에 그 컨퍼런스 그렇죠. 컨퍼런스 열고 뭐 샤오미 그 저 첨단 저기 휴대폰 많이 팔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의외로 주식시장에는 AI 관련된 발표가 하나도 없었던 것에 좀 실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오늘 샤오미가 2.01% 하락했네요. 그리고 이게 하락. 중국에 지금 뭐 빅테크든 소프트웨어든 AI든 반도체 하드웨어 이런 이름 될 만한 회사들이 다 AI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네. 샤오미가 나쁘다기보다는 수평적으로 봤을 때 어떤 비교 우위 면에서 다른 빅테크 업체에 비해서 약간 아니, 좀 제가 보기에는 샤오미 레이준 회장이 잘하는 거예요. 네. 괜히 엄한 거 갖다가는 지금 자동차들 자리 못 잡았는데 여기서 AI까지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현금 유출 너무 많아져. 샤오미 지금 전기차 판매량에는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지만 수익 날려면 물량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다져야지 잘못했다간 진짜 그리고 안 저번 되죠. 주에 그 네. 컨퍼런스에서 전기차 강조하고 또 자사칩 강조하고 네. 물론 퀄컴이 만든 거지만 그리고 스마트폰의 한국 원화로 최고가 140만 원까지 네. 이제 프리미엄 폰으로 그 저기 문구가 선점 문구가 반도체 칩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 AI 칩 상상을 했나 보다. 근데 그게 AI 칩이 아니고 자사 칩을 쓰겠다 이 얘기구만. 그리고 그 자사칩이 사실 퀄컴이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구만. 그리고 근데 퀄컴이랑 만든 거지만 사실 반도체 칩 같은 경우 그것도 첨단 칩이니까 매년마다 뭐 몇십억 달러, 뭐 수십억 달러, 심지어 100억 달러 이상 그 자금을 투자해야 되니까 사실 물론 샤오미가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장기적인 발전에 이어서는 여러 가지 뭐 AI 투자든 클라우드 투자든 그 자사칩 그거 유지든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 계속 많이 팔아야 되고 또 그렇지. 스마트폰 중에서도 중저가도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샤오미 17 그렇지. 고가 폰을 계속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해. 이번에 아이폰이 네. 그냥 프로가 아니라 일반 라인이 꽤 많이 팔린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아. 그러면 좋지 않은 뉴스일 수도 있지.
약간 겹치려고 그러잖아요. 약간. 네. 근데 이제만 며칠 지나면 샤오미 17 뭐 전체적인 판매 상황이랑 분위기가 좀 확인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국경절 연휴 때 또 뭐 사람들이 뭐 네. 쇼핑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대체로 전체적으로 상승세고 좀 심플한 편이에요. 네. 네. 벌써 국경절이 돼서 우리 찌링 선생님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참 적적하고 허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찌링 선생님 아주 즐겁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 안 달으셔도 돼요. 네. 안 다셔도 돼요. 네, 오늘 오후도 즐거운 오후 시간 되기를 빌겠고 우리 찔링 선생님한테 제가 오디오를 안 켜고 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된 걸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네,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역시.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